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코로나로 전국이 얼어붙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조금 예외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다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어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칼끝은 역시 서울과 인근 수도권 지역입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건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관련된 내용 살펴봅니다. 6월 1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시청장 안전관리 요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은 어제 하루 2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한 주민들로 일부 운영되고 있는 무더위 쉼터가 방역관리는 소홀해 자칫 집단 감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절반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고 송파와 강남 일대 아파트 구매 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도곡동의 한 공사장에서 맨홀 아래로 추락한 인부와 이를 구조하기 위해 내려간 포크레인 기사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 코로나19 추세를 보면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에서 60명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서울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또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6명입니다. 지난 15일 5번째 사망자가 35일 만에 나왔는데 며칠 안 돼서 또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2,257명입니다. 어제보다 59명 증가했는데요. 네. 사망자 수는 280명으로 어제보다 1명 더 늘었습니다. 이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25명 더 늘어난 1,1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사망자는 지금까지 6명입니다. 이 서울의 감염 경로 현황은 어제 오전 0시 기준입니다. 이 해외 접촉 관련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개별 산발이나 조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262건, 이태원 클럽 관련이 139건 등입니다. 네, 서울에서 5번째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사망자가 또 나왔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서울의 6번째 코로나19 확진 사망자에 대한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는데요. 네. 이 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 지역의 5번째 사망자와 관련해 정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사망자가 87세 남성으로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5일 폐렴 증상으로 입원했고 이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후 격리치료를 받던 중 지난 15일 오전에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의 무더위 쉼터 역시 임시 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로 지정된 일부 동주민센터는 사실상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년처럼 이용을 권하거나 홍보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있는 서울의 한 동주민센터입니다. 지난해까지 쉼터로 사용됐던 공간은 긴급 재난지원금 접수처로 활용되고 있는가 하면 아예 불이 꺼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쉼터의 임시휴관이 서울에 적용된 겁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동주민센터를 일반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인데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동주민센터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지금도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에서는 이제 우리 고유 업무를 위해서 오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더위를 피해서 잠시 오시겠다고 하는데 제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정상 운영이라고 할까요? 공식적으로는 미운영이지만 무더위 쉼터를 지금 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을 내쫓을 수는 없는 게 일선의 입장입니다. 이용을 권할 수도 그렇다고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사실상 동주민센터의 무더위 쉼터는 깜깜이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더워서 들어오신 분들을 저희가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 막진 않아요.
여기에 쉼터의 정보를 알 수 있는 플랫폼의 부정확한 정보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선 서울의 무더위 쉼터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엔 임시 휴관 중인 무더위 쉼터의 운영 시작과 종료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무더위 쉼터 그러면 이제 며칠부터 이렇게 오픈 뭐 이렇게 해놓으면 왜 안 해줬어요? 행안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서 이용자들이 쉼터의 운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시스템은 다 됐고요. 지자체 이제 담당자들이 운영 미운영 여부를 좀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운영 미운영이 구분된다거나 아니면은 운영되는 데만 표출이 될 겁니다. 행안부는 이번 달 안으로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개선 전까지 시민 불편과 동주민센터 무더위 쉼터의 깜깜이 운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동주민센터 무더위 쉼터의 방역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방역 실태를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가 짚어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방문자의 체온을 측정합니다. 바로 앞엔 손 소독제도 마련돼 있습니다. 관리 대장에 따른 점검은 일주일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자 명단을 기록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출입자 명단 작성하는 거 따로 보나요? 출입자 명단 작성하는 거? 아, 그거는 따로. 어차피 운영을 안 하는데 쓰기에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런 거 개인정보여서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 할 건데 지금 운영 미운영 단계여가지고 방문자 간 2m 거리가 유지되지 않고 간혹 마스크 미착용자가 방문하기도 하지만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2m 이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용 인원의 절반 이하로 운영하라는 서울시의 무더위 쉼터 운영 원칙도 마련은 돼 있지만 현장과의 온도차는 극명합니다. 실질적으로 카운팅한다는 건 어려운 시점입니다. 관리자 지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직원으로서 담당해야지 다른 업무도 보면서 그걸 하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지켜보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또 다른 지역의 동주민센터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무더위 쉼터가 미운영이다 보니 방역 관리는 소홀한 상황입니다.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운영을 관철하는지 이게 안 나왔어요. 서울의 무더위 쉼터가 임시 휴관 또는 미운영이라고는 하지만 깜깜이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마포구가 선별진료소를 짓고 긴급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진과 내방 민원인의 동선이 완전히 분리된 듀얼 트랙 설계가 특징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선별진료소입니다. 지상 1층으로 84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구가 선별진료소 신축 계획을 세웠고 공사 기간을 2달이나 앞당겨 최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월 20일인가요? 그 당시에 이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저희가 바로 착공을 해가지고 원래는 6월 9일이 완공일이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다 근무를 시켜가지고 2달을 땡겼습니다. 마포구 선별진료소는 의료진과 내방 민원의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듀얼 트랙으로 설계됐습니다. 의료진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진료 대기실부터 검체 채취실까지 진료소 전 구간에 걸쳐 음압장치가 설치된 것도 이례적입니다. 내부는 사무실을 비롯해 검체 채취실과 진료 대기실, 진료실과 이송 대기실, 엑스선실로 구성됐습니다. 이외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워킹스루, 이른바 도보 이동식 창구도 마련됐습니다. 워킹스루는 의료진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장갑을 이용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구조된 거는 최초고요. 그다음에 그 내부에 전 구간이 음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같이 더울 때 냉난방 시스템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그 한 곳에서 통합으로 음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한편 지난달 긴급 운영이 시작된 마포구 선별진료소에서는 현재까지 5천 건이 넘는 검체가 채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선별진료소에 대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실내 전체를 감염병 대응에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를 진료하고 관리하는 감염관리센터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강남구에서 빗물바지 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이 깊이 10m의 맨홀에 추락해 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모두 사망했습니다. 강남구와 강남소방서는 어제 오전 11시 45분경 도곡동 강남수도사업소 앞에서 하수관 배수 공사를 하던 인부 A씨와 포크레인 기사 B씨가 맨홀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강남구청과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 작업자들로 강남구청은 A씨가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착각해 맨홀 뚜껑을 열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조 직후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사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절반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서울 송파와 강남구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인 서울에서 달라지는 점들 짚어봅니다. 이번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규모 사업계획 추진이 본격화되는 송파와 강남구 일대, 마이스 개발 소식이 확정된 잠실 일대와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부지, 그리고 그 영향권 일대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 등 총 4개 동 14.4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 아파트를 구입하면 바로 입주한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매매나 임대는 금지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자체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서울 전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투자를 위한 재건축 아파트 보유만으로는 분양이 어려워진 겁니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주택담보대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와 함께 개발 호재로 과열 우려가 있는 송파와 강남구 일대와 용산 정비창 개발 지역에 대한 고강도 조사도 오는 8월까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 마을의 사업 등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 현재 일부 지역, 일부 동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지역으로의 확대가 기본 계획인데 마포구에서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과 동 확대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에서 보류된 겁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민감한 사안임을 의식한 듯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안건은 상정되자마자 정회가 선언됐고 10분 뒤 속개된 회의에서는 바로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시범 운영 기간과 확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포구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안이 보류됐습니다. 지난 4월 한 차례 부결된 것에 이어 이번엔 보류된 겁니다. 상임위원회가 밝힌 보류의 이유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2년간 시범 운영되어 주민자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부족했고 과거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성향과 시범동 이외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제시됐습니다. 성과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냐, 그런 거 이제 조금 얘기하시라. 그럼 성과를 좀 보고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부결된 건데.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안이 보류되면서 현재 마포군의 5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존폐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정해져 있는 데다 조례가 끝내 부결되면 주민자치회가 추진했던 50개 마을 사업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3억 원이 넘는 관련 예산은 모두 서울시로 반납해야 합니다. 한편 마포구는 회기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구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회기안의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 자치에 대한 구의회의 평가가 부정적인 만큼 체질 개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지하철 위례 신사선 사업이 올해 초 사업자가 재선정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노선이 지나는 지역마다 역을 추가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회 시정질문에서 가칭 3전역 신설 요구가 공식화됐습니다. 보도에 엄정규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 2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본궤도에 오른 위례 신사선 사업.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는 한 가지 고민을 떠안았습니다. 사업 본격화 이후 노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이 추가역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남구는 구청이 나서 2개의 역 신설을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고 송파구 역시 문정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역 추가를 요청한 상태.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선 가칭 3전역 신설 요구가 논의됐습니다. 시정질문에 나선 홍성용 의원은 삼전동과 잠실동 주민들의 교통이용 편의와 향후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 등을 들어 역사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파구는 최근 위례 신도시를 비롯하여 문정지구, 오검보검자리지구, 헬리오시티, 거여 마천지구, 잠실 운동장 마이서단지 등 지역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나 예상되고 있어 교통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우선 협상 대상자와 타당성을 분석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제 강남구에서도 지금 2개소 이렇게 추가 정거장 설치를 요구해봤기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와 함께 경제적, 기술적 그런 타당성을 잘 분석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계획대로였다면 내년에 개통했어야 할 위례 신사선 2027년 개통으로 목표가 수정된 가운데 계속되는 역사 추가 신설 요구로 서울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 서울시회 정진철 의원은 위례 신사선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거장 추가 건설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미 기본 설계가 확정된 위례 신사선의 역사 추가와 노선 변경이 검토 또는 진행될 경우 또다시 개통 지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공정 단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위례 신도시 주민들은 입주 10년이 지나도록 약속된 광역교통 대책이 지연돼 고충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구령마을에 전면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며칠 뒤 곧바로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이주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상황이라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개발 계획 발표를 놓고 강경 대응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룡마을 실시계획인가 고시계획과 함께 4,000세대 공공임대주택 조성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1월까지 토지 보상과 이주 문제를 놓고 주민협의회와 논의를 이어오던 터라 주민들로선 서울시의 발표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진짜 노숙자나 신혼부부 혜택은 너무너무 주면서 이 철거민에 대한 거기에선 너무도 짓밟히고 관심이 없고 이런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으니 결국은 주민들은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그런 느낌이죠. 당초 상당수의 주민들이 요구하던 이주 대책은 특별 분양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완강히 거부해온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 강남구와 주민협의회가 협의를 벌이면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임대 후 분양 문제까지 논의되기도 했지만 올해 들어 지난 1월 회의가 한 차례 열린 이후엔 이렇다 할 소통이 없었던 것도 반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린 내 집이니까 내 집에 대한 원주민에 대한 대우를 해달라. 일부에선 이주 대책의 하나로 민간 개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조성원가를 줘라. 그럼 우리는 지역주택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지어서 입주하는 방법으로.
서울시의 임대 공급 정책에 찬성하는 부류도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강경 대응하자는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는 서울시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강남구 역시 일반 분양 물량도 있다며 서울시의 발표를 보완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한 4,000세대를 그냥 임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 편익에 서서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4,000세대 공공임대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막상 지난 11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에는 분양 1,729세대, 임대는 1,107세대로 발표하면서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성동구가 시행 중인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했습니다.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건강관리를 돕는 것으로 노인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성동구의 복지정책입니다. 구는 지난해 11월 UN 산하 경제사회국과 여성 역량 강화 본부에 공모 신청서를 접수했고 최근 해당 사업이 포용적이고 균등한 서비스 전달 분야에서 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자칫 집 한 채를 꿈꾸며 살아가는 서민들의 꿈까지 빼앗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습니다. 갭 투자 투기를 차단할 수는 있겠지만 계층 간의 갭은 오히려 더 커지지 않는지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